역시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고향이 전라남도인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지역 가면은 도당위원장 선거 열기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김춘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님 치과 주치의하면서 제 이빨을 공꼴로 고쳐주었고, 이춘석 의원은 저와 4년간 법사위를 하면서 제가 또 간사로 모셨고,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을 만약 제가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다 하면 누구를 찍을까? 이 고민 때문에 어려웠을 건데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춘진, 이춘석 두 도당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전북 도당은 단결해서 금년 12월 정권 교체를 이루갈 수 있도록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지방대회 마지막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이곳 전주에서 과연 전북 도당 대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6월 9일 모바일 선거, 현장 투표, 대의원 투표 다 해봐야 11%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약 37%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경선 대박 흥행을 터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이 12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때문에 꼭 훌륭한 대표와 지도부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다소 조조했던 모바일 선거인단이 약 8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마감한 게 12만 3,286명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 전체 대의원 8,665명이 6월 9일 일산 킨텍스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또 우리 권리당원, 정책당원 전부 합치면은 16만 2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바일 투표로 약 18만 5천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28만 5천 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대의원대에 8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더 홍보를 해서 반드시 등록한 모바일 선거인단과 우리 권리당원들이 꼭 투표에 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한주 전북지사님을 뵙습니다. 어제 전주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밖에는 전북버스 파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분들이 전국 대의원대 하는 곳마다 다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개 광역단체, 즉 시도지사 중 우리 민주통합당이 김한주 전북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9개 지역이 우리 민주통합당 시도지사입니다.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첫째, 비정규직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정규직화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 파업이 있는 것은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북지사님이나 전주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전북 버스노조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동자 여러분들도 협력을 해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통합당의 전북지사님과 전주시장님이 전북버스 파업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요즘 금융노조, 특히 농협노조가 어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 파업 찬성이 96%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라북도도 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즉 새누리당과 우리 민주통합당이 합의로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해서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주었는데 정부가 농협을 위해서 출자할 6조 원을 출자하지 않고 이제 그 이자만 1,600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약속은 저버린 채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농협노조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농식품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위 의장, 농식품위 간사 7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러한 상황 변경이 있다고 하면은 곧 열릴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공론화시켜서 국회의 협력을 받아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서기용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농협중앙회와 농협노조가 합의를 하면은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러시아로 뺑소니를 치고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MOU를 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농협조합원들이 96% 파업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내일신문에 농협에서 우리 민주당의 기에 죽어가지고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국의 장관이 제1야당 대표에게 사기치는 정권은 이명박 정권밖에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발전과 농협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MOU를 무효화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입니다. 호남만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남을 빼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전북 대의원 동지와 당원과 전북 도민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 있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회를 꼭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시가 민주당을 바꿔라! 존경하는 전북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름도 친근한 용식의 문용식입니다. 제가 이곳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학교를 전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선배, 친구, 후배, 온통 전북 출신입니다. 가까이로 정동영 의장님은 고등학교 7년 선배, 서울대 국사학과 7년 선배입니다. 제가 기호 8번인데 지금까지 경선하면서 계속 8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꼴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전남 경선할 때 보니까 강기정 후보 광주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라고 몰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선 열흘 동안 하면서 얻은 총 표수가 304표인데 강기정 후보 그날 하루 얻은 표가 제 표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가니까 우상호 후보 고향이 철원이라고 압도적으로 밀어서 2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문용식 솔직히 부럽습니다. 전북의 선배, 친구, 후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2의 고향인 전북 이곳에서 저 문용식 힘 좀 받고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저 한 번만이라도 꼴찌를 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전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북은 민주통합당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북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북을 대변해서 전북의 발전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문용식 비록 지금은 꼴찌지만 전북의 유일한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 끝까지 뛰겠습니다. 당당히 뛰어서 마침내 끝내 역전의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대 10년의 절반이 넘는 5년 1개월을 민주화 운동하다가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20년 경영하던 나우콤 아프리카 TV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민주당 외부 인재 영입 1호로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당을 위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통합전당대회에서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을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긴다던 선거에서 졌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탄스럽지만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에 입당해서 1년간 일을 해보니까 민주당에는 당이라면 의당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당의 주인이 없고, 당의 정체성이 없고, 당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첫째, 당의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가 돌아가신 이후로 주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먹잇감을 노리는 계파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를 보십시오. 공천권이란 따끈따끈한 먹잇감이 주어지자 계파끼리 서로 뜯어먹으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미래를 위해서 양보할 땐 양보할 줄 알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땐 희생할 줄 아는 게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저 문용식이 지도부에 들어가면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서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당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지자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할 때 DJ는 DJ의 일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은 노무현의 일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시대 정치적일 때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보 개혁의 열망을 튼튼히 담아내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당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할 때, 선거할 때 인터넷이다, 모바일이다, SNS다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그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당에 질문을 하고 의견을 주지만 그 지도부 누구 하나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당의 온라인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저 문종식 일하러 왔습니다. 20년 당의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의 판을 근본적으로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실로 존경하는 전북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경선에서 이변으로 돌풍으로 불리고 있는 기호 3번 무게파 후보 김한길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김한길이 성적이 좋은 것은 조금 기쁜 일이고, 이번 경선이 국민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주 많이 기쁜 일입니다. 이번 경선의 이변과 역동성이 우리 민주당이 살아 숨쉬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힘을 믿고 따른다면 오만과 독선에 빠진 박근혜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안부재론이나 대세론 같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단숨에 대세론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선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다시 민주당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왜 민주당이 다시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을 좌지우지하는 힘센 사람이 당대표는 충청도, 원내대표는 호남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당원들이 꼼짝 못하고 줄 서서 따라서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살아있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다면 민주당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실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해찬 후보의 고향인 충남, 대전과 부산에서만 졌습니다.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서 대의원들이 모두 제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강원도의 대의원들이 제게 표를 많이 주셔서 종합순위 1위로 김한길이가 올라섰습니다. 오늘이 지역순회 경선 마지막 날입니다. 지역 연고도 개파도 조직도 없는 김한길이가
이제까지 모든 지역에서 거의 1등을 한 것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김한길이를 믿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인 전북에서도 김한길에게 힘을 주셔서 수도권에서도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경남에서 1등 하니까 김한길이 뒤에 김두관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충북과 강원도에서 1등 하니까 이번에는 김한길이 뒤에 손학규가 있다 이럽니다. 이게 다 우리랑 대의원 여러분을 깔보는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김한길의 뒤에는 민주당의 수준 높은 대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정동영, 김두관, 손학규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 줄 사람은 역시 김한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선택해 주셨을 겁니다. 이건 불공정한 경선을 할 거라고 의심받는 후보의 책임이지 김한길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본에 따라가는 뻔한 경선, 공정성 시비로 날새는 경선, 그래서 이변과 감동이 없는 맥 빠진 경선이야말로 대선 패배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진짜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당원들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 패배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을 차버린 우리 지도부, 그런데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당을 장악해온, 그래서 사실상 총선 패배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새 당대표를 하겠다고 이번 경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기 관리의 첫 단계는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왔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총선 패배를 위기를 맞고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밀실 담합으로 더 큰 위기가 왔는데도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딱 7분 주어진 연설 시간에 정책 토론과 비전을 말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7분 동안 정책 토론하고 비전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당권 나눠먹기, 밀실, 단합, 부당성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 교체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총선 패배의 원인인 개파 정치 끝내자는 말, 구태 정치 이제 끝내자는 말,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파와 지역을 분명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진노니, 비노니, 진호남이니 하는 명찰들 다 떼어 던지고 오직 하나의 명찰, 대선 승리라고 쓰인 명찰 달고 다 같이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십사 부탁합니다. 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멋진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12월 대선 승리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총진군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호남인입니다. 호남에 피가 흐르고 호남의 정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애결이 간사를 하고 있을 때 김한주 지사께서 여러 번 국회를 오셨습니다. 결국 전북 지역 발전의 문제였습니다. 전북의 전략산업 예산이 55%가 증액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도 5천억이 늘었습니다. 결국 전북 지역의 발전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김한주 지사를 비롯한 초선 의원, 특히 전북의 의원님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호남 소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호남 소외 정책에 대해서 MB 정권이든 MB 정권이 아닌 그 어떤 정권이든 맞서 싸우겠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둔 바입니다. 저 강기정,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싸웠습니다. MB 정권의 역주행에 싸웠습니다. 당이 필요하다 할 때 저는 제 안위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4번의 기소가 됐고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강기정 17대 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고 장기요양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틀을 또 한 번 변화시켰습니다. 싸움이면 싸움,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 당에서 강기정에게 맡겨준 어떠한 일도 저는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했다는 것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총선 패배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감동적인 공천 못했고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고 전략이 부족했다. 총선 패배다. 패배보다 더 큰 우리 민주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럴진데 우리 민주당 내에 지금 친노다 비노다, 이방연대가 옳다 그르다, 당권주자와 대권주자가 짝짓기를 누구누구가 하고 있다라고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강기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친노와 비노, 이방연대 책임론 운운하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선 승리,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어떻게 뽑을 건가를 논쟁하고 그 싸움을 해야 될 때라고 호소드립니다. 저 강기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지 안철수 교수도 우리와 연대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지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당히 12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을 호소드립니다. 당의 당원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것 바꿔내겠습니다. 계파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불공정한 경선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선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첫째 조건, 민주당 후보를 먼저 뽑고 필요하다면 민주당 밖에 있는 후보와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민주당의 8분의 후보가 지도부를 구성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대선 후보들이
뛸 수 있는 공간과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선 일정을 쫙 깔아줘야 됩니다. 민중의 바닷속에 대선 후보들이 헤엄쳐 다니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선거운동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선 승리 후보 세 번째 조건, 절대로 당권과 대권 주자를 연계시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늘 새로운 젊은 인물이 나타났을 때 승리했습니다. 노무현, 안희정, 송영길, 이광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지방선거 2년 전 6.2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저 강기정 젊습니다. 당에 책임지고 일해왔습니다. 제가 결심하면 합니다. 물러섬 없이 제가 해내겠습니다. 기호 6번 저 강기정에게 전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호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당 동지 대의원님 여러분, 전북의 맏며느리 추미애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기가 죽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거꾸로 기가 더 살아납니다. 아마도 전북 맏며느리 기살려서 제대로 큰일 한번 해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전북 맏며느리 저 추미애한테 기 좀 팍팍 주십시오. 어디 가니까 문용식 후보 말씀이 맞습니다. 아들 고향에 왔다고 말이죠. 몰표를 줍디다. 그런데 이 전북을 찾아온 맏며느리한테 오늘 기운 좀 내라고 표 좀 주십시오. 어떤 대의원님께서 아까 입장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추미애 민주당 위해서 고생만 많이 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주당만 잘 된다면 괜찮습니다. 또 대의원님 여러분 자존심 세워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 희망만 드릴 수 있다면 저 추미애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고생해 보려고 또 나왔습니다. 잘했죠? 여기가 효자동인데요. 사실 제가 아이 셋 여기서 키우면서 저기 전주지방법원 판사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추억이 새롭군요. 전주지방법원 판사 시절에 저 추미애 깐깐하고 꼼꼼하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번은 억울하게 구속이 돼서 변호사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쓸 뻔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장을 기각해버렸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전주 검찰청에서 난리가 났었죠. 인권을 지키는 데는 이렇게 깐깐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그래서 그 당시 검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판사가 바로 저 추판사였습니다. 저 추미애가 하는 정치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칙과 소신, 뚝심하면 저 주다르크 다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 바로 흔들리지 않은 뚝심으로 민주당 바로 세우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계파 정치 후보의 대리인이 돼서 이 지도부 나오는 문제점, 그래서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치르겠느냐, 그 얼굴로 되겠느냐, 그런 서로 간의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또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파 정치로부터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깐깐하고 꼼꼼한 판사 출신 저 추미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북의 애당 동지 여러분,
전북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전북 없이는 민주당 없고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민주당의 뿌리이시자 기둥이십니다. 저렇게 박근혜 혼자서 홀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지켜내신 60년 전통의 이 민주당 대선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파 싸움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안이 어려울 때 집안 살리는 맏며느리 바로 저 주미애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의 맏며느리 저 주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주미애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뿌리 전북 경제를 살려내고 지키고 그 뚝심으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남 사람인 제가 호남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영남 사람인 제가 판사복 벗어 던지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계파 정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원칙과 소신, 정치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저 주미애가 당 대표되면 어지러운 당내 갈등을 종식시키고 당을 화합시켜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되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라는 그런 지도부입니다. 일해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전북의 맏며느리인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영남 곳곳과 서울 수도권에서 뛰어다닐 때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더 많이 표를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 끌고 다니면서 30번 이상 유세를 하고 다녀서 지지율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돼지 저금통 들고서 뛰어다니면서 흔들리는 후보도 지켜내고 끝내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저 주미애 앞으로 당의 중심이 돼서 민주당 선거 승리 이끌 책적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표 중에 1표는 꼭 주미애를 먼저 찍으십시오. 왜냐고요? 이번에는 여성 최고위원 진출만 하면 당연히 최고위원 되는 자동조항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주미애를 빼놓으시면 대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줌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주미애가 박근혜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선봉장 주미애를 지지해 주십시오. 전북 대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호 7번 이종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전당대회는 이변이었습니다. 초반부터 대세론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계파당권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대의원 동지들은 위대합니다. 계파당권으로 가는 길은 민주당의 재앙이었습니다. 대선 패배를 하는 민주당을 구하셨습니다. 위대한 대의원 동지들께서는 민주당을 구하셨습니다. 전북은 우리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지난 총선 민주당의 지도부에 오만무능으로 패배했으니 그 분노는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전북 대의원 결의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민주당의 패배감으로부터 민주당을 들어 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대세론을 깨고 박근혜 대세론도 깨고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여러분 약속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께서 1등 당대표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대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이제 3, 4등도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제 5, 6등이 누구냐? 과연 누가 6등으로 지도부에 들어가느냐? 이종걸이 빠진 지도부냐? 이종걸이 있는 지도부냐? 그것은 개혁 지도부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지도부를 향해서 호련히 쓴소리 마다 않고 외친 사람, 저 이종걸을 똑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이 개혁을 원한다면 저 이종걸을 전북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종걸이 있는 지도부는 다릅니다. 민주당의 책임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공천 엉망으로 해서 수많은 당원들 피눈물에 흐리고 총선 패배 수렁으로 빠뜨린 책임 제대로 묻겠습니다. 저 이종걸은 여기 계신 많은 후보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 이종걸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반민주적 개파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뒷구녕에서 하는 밀실공천, 편파공천, 개파공천을 모두 없애고 투명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당원과 대의원 권리 무리하게 뺏는 불공정한 민주당 없애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민생정당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찾겠습니다. 저희 정거리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현장은 마다않고 달려갔습니다. 현대 한진중공업 현장, 홍대 청소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숙했습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에 앞섰음 우리 전북의 농민 축산민의 패배 손해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적했습니다. 저희 정골만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불의의 정권, 불의의 권력 MB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6, 7등을 오가고 있습니다. 턱걸이로 지도부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전북 대의원 손에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훌륭한 사람들 다 있겠습니다만 개혁이라면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승리를 위한 개혁 아닙니까? 1등 대표를 대선 관리를 위해서 맡겨주신다면 저 이종구를 지도부에 넣어주셔서 무조건 승리를 위한 개혁, 그 개혁에 앞장서게 해서 대선 승리를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선일보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법원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제 뜻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종걸이 옳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 손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북지원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 혁신의 기수 기호 5번 조정식입니다.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당은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주의와 기득권 그리고 계파에 얽혀 국민의 마음은 우리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의 길은 멀어집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이방연대냐 반이방연대냐, 이해찬 후보가 이기냐 김한길 후보가 이기냐, 이러한 권력 게임에 갇혀 있습니다. 언론은 1위와 2위의 순위 경쟁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전당대회를 두고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고 과연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총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통해 민주당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혁신은 없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그들만의 리그에 이것이 지금 우리 전당대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치공학적 기술이나 기획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오히려 한 발 앞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틀을 주장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그 민주정부를 2번 만들었다. 그래서 3번째도 내가 해야 된다. 과연 이러한 논리에 국민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오늘의 정권 교체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전북 지역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느끼는 전당대회의 감동은 이방연대의 성패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연 새로운 얼굴과 이미지로 바뀔 것인가,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혁신과 이변이 벌어질 때 국민은 감동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보수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44세 토니 블레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48세 버락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적인 지도부,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지도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선 승리의 길이고 정권 교체의 길이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북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전북은 이번 총선에서 11명의 국회의원 중 7명의 초선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교체율이 자그만치 62%입니다. 평균 연령도 51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북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북은 기존 정치권의 질서를 바꾸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북의 젊은 초선 정치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조정식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오늘의 민주정부 3기 건설과 민주당의 혁신은 역동적이고 패기 있는 젊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전북에서 바꿔주십시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주십시오. 권력게임의 틀에 갇힌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주십시오. 젊은 당대표 후보가 전북에서 이변을 일으켜 언론과 국민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새로운 판을 이곳 전북에서 대의원 당동지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이 감동하는 젊은 지도부를 만들어 정권 교체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 조정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의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계파와 영고주의 뛰어넘어 존경하는 전북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총선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번 총선 전에 통합에 성공한 민주통합당은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었고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로 코너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푸른 잠바를 붉은 잠바로 바꾸고 심지어 지도부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로 채웠습니다. 20대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내세워서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당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지역에 20대의 손수조라고 하는 여성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대부분의 당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쇼를 한다고 국민이 믿어주겠는가? 그럴 때 우리 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난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총지 출신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대표로 모셨습니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온갖 계파가 한 자리라도 더 자기 계파 소속의 정치인을 공천받게 하기 위하여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A라는 후보보다 B라는 후보가 훨씬 더 훌륭한데 A라는 후보가 우리 계파의 소속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고 해서 관철시킨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낙선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파의 정치인을 하나라도 더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욕심, 그 탐욕이 우리 당을 망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웃었었던, 쇼를 한다고 비웃었었던 한나라당은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읽었고 민주당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대선을 앞둔 우리 당 박근혜 대표는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올리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는 위기고 한나라당은 기회입니다. 새누리당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총선 전에 새누리당이 했던 정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안정과 경험과 경륜, 위기관리 능력을 앞세우는 그 유력한 두 후보에게 표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안함을 정돈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북 지역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국민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변하겠다.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단을 하겠다고 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번 지도부 선택에 담아주십시오. 새로운 인물들로 지도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우상호, 여기 계신 기라상 같은 선배님보다 위대해서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국민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상징 도구로 저 우상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 감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민의 감동은 재미있는 경선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정당의 모습, 민생정당의 모습을 다시 만들었을 때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30대 가장이 아내와 5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돈을 빌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저 민주당이라면 희망이 있겠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마음을 열 것입니다. 비로소 그 신뢰를 회복했을 때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의를 밝히는 것으로 출발합시다. 다시 민생진보의 깃발을 들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들고 국민에게 당신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면 미래는 밝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리 호소하러 다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 그 특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던지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많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우상호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기호이버 우상호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 우상호 7번의 대변인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30, 40대의 표를 모을 수 있는 후보 저 우상호가 할 수 있습니다. 20대 연세대학교 총학생자 시절 전두환과 맞서 싸워 승리했던 저 박근혜가 두렵지 않습니다. 최선봉에 서서 박근혜와 맞서서 마침내 처절하게 나라가 돌아오지 않는 어설이 되어 대선 승리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기호이번 우상호에게 힘을 주십시오. 전북지역 여러분,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신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굳건하게 이 땅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지킨 민주주의, 바로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가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점심을 모시면서 저희가 몇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박지원 대표, 또 전북의 정치 지도자인 정세균 대표, 이해찬,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점심을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70%를 내주고도 통합을 해라. 그래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노력을 해서
모든 갓난을 다 무릅쓰고 연말에 통합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와 민주당이 합쳐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시에 전격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충청의 맹주인 심 대표이 무서워 아무도 출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이 저한테 결의를 내서 이해찬이가 꼭 나가야 된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제 정치적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제 고향도 아닌데 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심 대표를 이겼습니다. 자유선진당을 평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대평 지사를 이기고 나니까 충청도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5%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한나라당보다 6%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아성인이 호남과 충청도가 힘을 합쳐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가 13척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가 못 싸우냐 하면서 용기 있게 싸워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게는 국회의원이 약 130명이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130명, 당원 100만 명, 지지자 1000만 명이면 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합니까? 리더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를 이길 강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대쪽같이 공정하게 관리해서 강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이 당내 경선을 해서 민주당의 후보를 만들고 민주당 밖의 후보와 또 다시 경선을 해서 범야권 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박근혜 대표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범야권 통합 단독 후보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대선을 치러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범야권의 통합 단일 후보가 돼서 이 대선을 치러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를 치러내려면 당대표를 잘 뽑아야 됩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그냥 대표가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체성이 있는 유일한 야당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모든 중산층과 서민은 이제 정치적으로 의지할 것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그 아픔을 받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진정성과 도덕성과 열린 마음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누가 대표가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대표 누구입니까? 새누리당은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박구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계신 박지원 대표가 지금 얼마나 원내대표를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갖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을 많이 치러본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이번 정권 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기가 당에 다가옵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듯이 다가오는 위기를 당대표가 다 관리를 잘해야 대선 후보가 나중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IMF 위기 때, 후보 단일화 위기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 지금까지 가진 경험과 열정과 경륜을 모두 쏟아넣겠습니다. 마지막 정권 교체에 제 정치적인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